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알겠습니다. 시즌 중에 부임해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안토니오 콘테. 그는 토트넘 구단 창단 역사상 최초로 부임 이후 리그 7경기 연속 무패라는 기록을 세웠고 그 기록은 아직까지 진행형입니다. 특히 기존의 경기력을 비난받던 벤 데이비스, 에릭 다이어, 다빈손 산체스를 모두 살려내며 기존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안정감을 보여주는 백3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적이 거의 확실시되던 해리 윙스마저 완벽하게 부활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의 이런 활약에도 불구하고 아직 몇몇의 팬들은 의심의 눈빛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반적인 의견은 이것입니다. 모두 부임 초기에는 성적이 좋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으니 콘테의 지금 초반 성적이 좋은 것도 일시적인 것이다. 조금만 지나면 성적이 다른 감독들처럼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의견입니다. 궁금했습니다. 정말 그런가? 새 감독의 토트넘 부임 초반이 모두 좋았으니 과연 그들이 모두 비슷한 것인가? 그래서 제가 직접 자료를 조사해 새 감독의 비교 데이터를 만들어 봤습니다. 현재까지 콘테 감독이 부임한 이후 총 7번의 프리미어리그를 소화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뉴, 누누, 그리고 콘테 감독의 데뷔 경기를 포함 총 7경기에 대한 자료들을 각 세부적인 분야별로 나누어 통계를 내서 비교해 봤습니다. 이제부터 그 세 감독의 7경기의 성적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점유율부터 보겠습니다. 무리뉴 감독의 7번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의 평균 점유율은 42.09%, 누누 감독의 평균 점유율은 46.94%, 콘테 감독의 평균 점유율은 50.71%로 콘테 감독의 점유율이 가장 높고 무리뉴 감독의 점유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이번에는 코너킥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7번의 리그 경기에서 경기당 4.71번의 코너킥을 따냈고 누누 감독 역시 똑같이 4.71번, 마지막으로 콘테 감독은 5.71번의 코너킥을 따내며 가장 많은 코너킥을 만들었습니다. 코너킥이 많다는 것은 매 경기마다 평균적으로 상대의 골라인 근처에서 공격 작업이 더 많았다는 것을 시사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상대에게 코너킥을 허용한 피코너킥 기록을 볼까요? 무리뉴 감독은 경기당 4.29회의 코너킥을 허용했고 누누 감독은 무려 평균적으로 7.14회의 코너킥을 상대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콘테 감독은 4.29회로 무리뉴 감독과 똑같은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누누 감독 체제에서는 그만큼 골대 근처인 골라인 부근에서 수비할 일이 많았었다는 이야기로 보이는군요. 이제는 공격의 지표 중 하나인 슈팅수를 비교해볼까요? 무리뉴 감독 체제 하에서는 경기당 10.71개의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누누 감독 체제 하에서는 경기당 10.43개의 슈팅을 기록했고요. 콘테 감독 체제에서는 13.86개의 슈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콘테 감독의 토트넘이 다른 두 감독들보다 경기당 3회 이상의 슈팅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슈팅을 허용한 피슈팅 수를 보시겠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경기당 13.29회의 슈팅을 허용했고 누누 감독은 무려 16.57회의 슈팅을 상대에게 허용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높군요. 콘테 감독 체제에서는 경기당 11회를 허용하면서 가장 낮은 슈팅 허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슈팅 지표를 정리하자면 콘테 감독이 세 감독들 중 가장 높은 슈팅을 기록하고 있고 세 감독들 중 가장 낮은 슈팅 수를 상대에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감독들 중 우리가 슈팅한 수와 상대가 슈팅한 수를 비교한 슈팅 대비 피슈팅의 값이 더 좋은 감독은 오직 콘테 감독이 유일합니다. 다른 두 감독들은 상대보다 적은 슈팅을 기록했죠. 그럼 유효 슈팅은 어떻게 될까요? 무리뉴 감독의 토트넘은 경기당 5개의 유효 슈팅을, 누누 감독 역시 경기당 5개, 마지막으로 콘테 감독은 경기당 5.57개로 역시 이 부문도 가장 좋은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피유효 슈팅을 보겠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4.86회 허용, 누누 감독은 5.29회 허용, 콘테 감독은 경기당 2.86회 허용으로 이건 역시 가장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슈팅 이야기가 끝났으니 이제 득점과 실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득점부터 볼까요?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는 경기당 2.29의 득점에 성공했고 누누 감독 체제에서는 평균 0.86의 득점으로 경기당 한 골을 못 넣었습니다. 그리고 콘테 감독 체제에서는 경기당 1.86골을 기록해서 득점에서는 무리뉴 감독이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점을 볼 차례군요. 무리뉴 감독하에서의 실점은 경기당 1.43골이고 누누 감독하에서도 똑같이 경기당 1.43골을 실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콘테 감독 하에서는 평균 0.57골을 실점하며 경기당 1골을 안 내어주고 있습니다. 키패스는 어떨까요? 무리뉴 감독의 토트넘은 경기당 키패스를 6.57번 성공했고 누누 감독의 토트넘은 경기당 키패스 6.43회 성공. 그리고 콘테 감독의 토트넘은 경기당 키패스를 무려 9.29번 성공하고 있습니다. 콘테 체제에서의 창의적 패스가 압도적으로 높다고 보는 게 맞겠군요. 이렇게 전반적인 주요 스탯에서 콘테 감독이 거의 비교 우위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의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바로 7경기를 치르면서 따낸 평균 승점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따낸 7경기의 총 승점은 12점으로 경기당 평균 1.71점입니다. 그리고 누누 감독이 따낸 총 승점도 무리뉴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콘테 감독이 따낸 총 승점은 15점으로 경기당 평균 2.14점으로 가장 높습니다. 1.71이라는 숫자와 2.14라는 숫자가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별 차이가 안 나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절대, 결코, never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기 쉽게 한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경기를 더 치러봐야 알겠지만 이들이 모두 평균적으로 경기마다 따고 있는 승점을 한 시즌 동안 계속해서 획득한다면 그들의 리그 최종 순위는 과연 몇 위에 위치하게 될까요?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무리뉴 감독과 누누 감독의 경기당 평균 승점 1.71과 총 경기수 38라운드를 곱하면 최종 승점이 64.98점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콘테 감독의 평균 승점 2.14점과 총 경기수 38을 곱하면 최종 승점 81.32라는 값을 얻게 되죠. 이제 이 64.98과 81.32 승점을 지난 시즌과 지지난 시즌의 순위표를 보며 비교해 보겠습니다. 만약 무리뉴와 누누처럼 64.98의 승점을 땄다면 지난 시즌인 20-21 시즌에는 리그 최종 순위가 7위입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정말로 7위를 했었죠. 그 전 시즌인 19-20 시즌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리그 최종 순위는 5위입니다. 한 시즌만 더 올라가 볼까요? 만약 18-19 시즌이었다면 이 승점으로는 최종 7위에 머물게 됩니다. 챔피언스 리그하고는 거리가 멀군요. 그럼 콘테의 81.32라는 승점은 과연 몇 위일까요? 지난 시즌인 20-21 시즌이라면 리그 최종 2위로 올라갑니다. 다시 그 전 시즌인 19-20 시즌이라고 해도 역시 리그 2위로 올라갑니다. 두 시즌 모두 준우승을 할 수가 있는 승점이군요. 한 시즌만 더 올라가서 18-19 시즌으로 가봐도 리그 3위에 안착합니다. 이 정도로 승점 0.43점의 차이는 결코 적은 차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콘테 감독이 만약 지금과 같은 추세로 승점을 획득하고 그것이 리그 전 경기에 적용이 된다면 토트넘은 준우승은 몰라도 최소한 톱4에는 안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아직 7경기의 평균이니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영상의 초점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아니라 초반에 토트넘의 모든 감독들이 똑같이 다 잘했다라는 주장의 일반화가 타당하냐는 것이었고 객관적인 수치들을 분석해 봤을 때 콘테 감독을 무리뉴와 누누의 범주 안에 같이 넣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콘테가 그들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성적이 떨어질 것이라는 추론 또한 성급하게 일반화하기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군요. 물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적이 우리의 바람대로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오히려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축구에는 변수가 많으니까요. 이적, 부상, 팀워크, 거기에 지금은 코로나까지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예단하지 말고 한 경기 한 경기 응원하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희망적인 데이터를 손에 들고 있다면 더 힘이 나겠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자료 모으느라고 고생했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좋아요를,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마무리네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역시 I guess.